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나라 때에 아주 그 기세를 떨쳤던 서태후에 대해서 한번 사주풀이를 해보죠. 서태후, 우리가 이제 흔히 청나라의 태후였지만, 황후를 거쳐서 태후였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서태후죠. 그 서태후 사주는 과연 어떨까 한번 보죠. 여인명이죠. 여인명, 본명, 여인명의 서태후 사주.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이제 여인명은 어떤 경우라도 관성 위주를 보라 이렇게 먼저 이제 말했죠. 그래서 그 관성을 보면은 시지에 유금이 있다. 그래서 사위축 금국이 있고 축중 신금이 들어있다. 했을 때에 여기도 편관성을 띠는 관성이다. 시지 편관성을 띤 관성이었다. 이게 관성이죠. 사위축 금국에. 그래서 본신이 을이 천간에 세계 있고 식신이 있고 편관성을 띄었을 때에 식신이 있으면은 좋은 것이다. 이제 편관을 제재를 해주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관인이 상생되어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다 해서 월지가 해의 인성이죠. 인성, 정인에서 관인 상생되어 있다. 식신이 있으면서 관인이 상생되어 있다. 그러면서 재성도 뚜렷하다. 재성. 재관이 또 능생, 재생관이죠. 그래서 능생관이다 해서 재가 있으면 또 관이 항상 생겨져서 왕한 이제 상하지 않았다면 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왕한 상태로 관왕 이제 사주 자체에서 왕하면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관왕운에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관이 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신도 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식신이 뚜렷이 또 있고 뚜렷이 살아있고 인성도 살아있고 그래서 운은 대체적으로 어떤 운을 만나든 무난한 운인데 그래도 여명사주고 본신이 왕하니까 이 관왕운으로 가면은 좋았을 텐데 그 관왕운이 아닌 상태 즉 내가 어떠한 기질을 발휘하는 운이 돼버리면 아주 독보적 행위 여명이라도 귀를 띄었으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부인이 될 것은 확연한데 그 독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서태후는 본시 한풍제의 세 번째 황후였죠. 세 번째 황후였다. 한풍제의 세 번째 황후. 태후란 말은 이제 자기 자식이 왕위에 오를 때 자기가 이제 태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태후라는 말은 이제 그것이고 본시 한풍제 청나라 때죠. 청나라 한풍제 때 세 번째 황후가 돼서 황후의 본신은 이제 처음부터 황후로 간택된 것은 아니고 이제 비로서 이제 있다가 황후까지 오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식신이 있고 편관이 있기 때문에 미모는 있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진에 보면은 역사에 이제 나오는 사진에 보면은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 할머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라 미모가 없어 보일 수 있을지라도 본시 미모가 뛰어났다. 뛰어남. 이랬었다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모가 뛰어나 있었다. 그래서 한풍제의 눈에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세 번째 황후까지 오를 수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편관을 봐서
식신을 뚜렷이 식신이 살아있죠. 뚜렷이 살아있고 또 비견 이제 해 중에 간목은 있지만은 드러나 있는 것은 비견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모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모 즉 편재성이죠. 편재성에 이게 이제 충미는 편재성에 그래서 미모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편관이 관성 역할을 하지만은 비견의 고집스러운 독보적 이제 식신이죠. 식신 고집스러운 독보적 예술성 예술성까지 겸비해 있다. 그러면서 이 한풍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력을 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실제로 이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다. 미모가 있으면서 고집스러운 자기 독보적 예술성을 남이 그냥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면은 눈에 들 리가 없죠. 그러면 한풍제의 눈에 들려면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 독보적 독창성 예술성, 즉 예술성이 있어야 눈에 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사주 구조에 보면은 아주 고집스러운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왕하면서 식신, 예술성 또는 이제 그러면서 편관, 무모한 행동 또는 과감성 아주 충직스러운 행동 이게 충직스럽게 이게 한풍제에 충직스럽게 보여야 되겠죠. 아무리 미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무모한 행동 여기서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과감성과 무모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가 정말로 일반인의 눈에 즉 보통 사람의 눈에는 무모할 정도로 모험을 걸어야 되겠죠. 모험을 걸어야 이런 고집스럽고 독창적인 예술성을 이렇게 표출해내서 정말 무모할 정도로 어떤 행동을 해야 눈에 들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출세가 또 권력 욕심 편관은 또 권력 욕심도 되고 내가 어떤 특출하게 뛰어나기를 바란 어떤 특출성을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한풍제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세 번째 황후까지 이르러서 자기 아들이 이제 한풍제가 죽고 이제 자기 이 서태의 이제 서황후 아들이 동치제죠. 그 다음에 동치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서태후가 된 거죠. 한풍제가 죽은 후로 한풍제가 죽고 자기가 오로지 그 시대에 많은 비도 있고 이제 세 번째 황후가 됐는데도 그 중에서 아들을 낳은 유일한 여인이었다.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동치제였다. 동치제였는데 어려서 5살 때 이게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5살 때 황제가 된 것이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이제 또는 이 청나라나 뭐 옛날 다른 왕실도 보면은 어린 나이에는 즉 이제 아버지죠. 한풍제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황제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이제 이제 즉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섭정이 시작된 거죠. 이제 서황후라는 사람이 이제 서태후가 돼서 서태후가 섭정을 한다. 그러면서 5살 때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섭정을 하는데 이때에 동태후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두 번째 이제 그 황후가 있는데 이게 동태후가 된 거죠. 서태후는 이제 서황후는 서태후가 된 거고
그게 동서죠.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이 황후 기거하는 곳이 이 동태우가 이렇게 동쪽에 기거하고, 서태우는 게 지금의 서태우는 서쪽에 기거하는 곳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동태우가 말하자면 윗사람 꼴이 되죠. 그런데 그 섭정을 하는데, 나누어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권력 다툼이 여기 시작되는 것이죠. 동태우와 서태우 권력 다툼이 시작돼서, 서태우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유리한 쪽이 있었고, 동태우는 불리한 쪽이 있었지만, 어쨌든 세력 다툼을 하게 된 것은 똑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 다툼은, 여기에 축중에 신금이 들어있죠. 축중에 신금.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둘 다 편관이다. 그러면 반드시 내 세력도 되지만,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세력을 이제 권위를 다 부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금국이 주어져서 어찌됐든 축중에 신금도 들어있어서 나의 세력이 쪼개진 상태다. 쪼개진 상태에서 그 쪼개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양쪽 다 편관이니까 나누어져 있는 편관하고 세력 다툼을 아니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사주를 너무 쉽게 이렇게 풀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태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풀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태우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냥 누가 이 사주를 가져왔다 해서 여자 명이다 했을 때에는, 물론 이제 태우 황후까지는 만약에 이제 추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력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 구조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서태우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또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주를 가지고 왔다. 누가 가지고 와서 이 여자 사주인데 어떠하냐 라면, 반드시 이 구조와 이 구조로 됐으니까 미모가 있었을 것이다. 미모가 있었고, 즉 관이 뚜렷하니까, 관이 있고 관인 상생돼서 귀부인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면서 권력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을 진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확연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해미 목국이 있고 사유축 금국이 있어 충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은 확연하게 재관인이 뚜렷하다. 그리고 식신이 뚜렷하다. 오행이 다 구조가 뚜렷한 것이다. 이제 여인 명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뚜렷하게 이제 정관이 아닌 관성이인데, 그것이 편관이 뚜렷 있으면서 축중에 이렇게 같이 이게 같은 유라면은 또 다른 해석이 주어지만, 축중에 일지 축중에 신금이 들어있어서 같은 편관 하나는 고에 들어가 있다. 즉 창고, 여기서는 창고관이 일지니까 내가 머무는 구역 내의, 내가 머무는 구역 내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나타나 있는 세력이 아니었다면 내가 감추어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도 내가 감추어둔 세력이기도 하지만, 나를 언제든지 배신하고 도적대 같은, 이게 나쁜, 나를 해하는 난신의 역할도 하게 된다. 내 세력이라고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은, 그러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해하는 그런 난신이기도 하다. 축중의 신금은. 그래서 이 서태우라는 이 정보가 하나도 없이 이 사주만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사주를 보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구조다. 자, 이제 가져왔다. 이제 지금 살아있는 시대의 사주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기부인으로서의 틀을 갖추었고 권력을 진 부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죠.
뭐 대통령 부인일 수도 있고, 뭔 검찰총장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나라에 그래도 서열 몇 안 가는 권력층에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권력층의 부인일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자기가 어떤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구조로 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서태후로서는 우리가 이제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 회개한 짓도 하고 많은 남성들을 섭렵해서, 섭렵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한 이제 못된 짓 다 했다는데, 요 축중에 있는 신급, 두 개 양쪽 다 편관이죠. 축중에 있는 신급, 이게 내가 감추어둔, 아까 세력이라고 그랬죠. 내가 감추어둔 남자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떤 우리 사회에 이러한 구조를 가진 여인이라면 반드시 숨겨둔 남성들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뭐 변함없 사주란 자체가 지금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고 옛날이라고 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비견이 게 내 주변에 또 세력 사람들도 많고, 식신이면 나의 어때요? 뛰어난 그런 학식적 풍부성, 이제 학식까지도 이제 풍부성, 사람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려면은 내가 또 풍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 인성. 어쨌든 내가 뒤로 몰래 많은 못된 짓을 하더라도 또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는 내 인품을 갖추고, 나의 권위 있는 인품을 갖추고 그래도 법도를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노라 하고, 그런 것도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인성이 뚜렷해 있고 관인상생서 기를 유발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재성이면은 이제 풍육기, 사치 또는 도박성이라 하면 나라 살림을 할 때에 어떠한 큰 일을 저지르는데 그냥 자기 기분대로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또는 무모한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은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안이 뭐 한짓살이니 이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 속에 들어 있으니까, 여자 명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 읽혀진다. 사주 구조에서. 굳이 신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제 신사를 본다 하더라도 화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유 해자축이니까 축인하고 그런 게 없고, 또 사유축이니까 축인 없고, 축에서 신이고 그런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살들이 크게 나쁜 살들이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신살들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길신을 찾아보면 어린 이제 천월 기인이랄지 해중의 가불은 여기서 이제 그런 월덕 기인이랄지 또는 뭐 태극 기인이랄지 천월 기인이랄지 또는 전부 기인이랄지 정관 기인이랄지, 어리면은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 진신사, 진이면 진도 없고 정관기인 같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신사를 보면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이 해석된다. 그래서 일반인을 볼 때에는 너무 이제 사주를 볼 때 너무 싱거우니까 신사를 겸해서 봐서 재미있게 이제 풀이를 해석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기를 띈 거는 어쨌든 그 기를 띈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태후 즉 이런 평관들은 이게 이제 섭정을 했죠. 섭정을 47년간이나 섭건을 한 거죠.
섭정이죠. 예.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47년이면. 47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자기 아들 동치제가 15년간을 이제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뭐, 기록에는 뭐, 임질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독사를 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진짜 죽였을까 이제 의심을 해요. 여기 보면은 식신이 뚜렷한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죽였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암투가 심하죠. 암투가 심하고, 여기 동태우, 옛날에 동태우 때, 그래서 한풍제의 유서가 있는데, 유서가 이제 불타버려서 서태후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이제 준 것이죠. 그래서 동태후 세력들이 나중에 혹 보복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도 보지만, 어찌됐든 보면은 자기 어머니 때문에 동치제가 죽었다. 15년간, 말하자면은, 황제를 했는데, 5살 때부터 해가지고, 20살 정도 되는데, 이제 섭정을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섭정을 끝내기 싫어서 자기가 계속 섭정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죽였다. 그런 뭐 이제 설도 이제 역사서에 이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저는 역사가가 아니니까 거기 이제 더 이상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치제 다음에 이제 광서제인데, 이제 동치제가 죽고 광서제가 되는데, 광서제가 이제 조카죠, 조카. 이제 서태후의 조카. 이게 광서제에 서태후가 광서제 이모가 되는 거죠, 서태후가. 서태후로서는 광서제가 이제 조카가 되는 것이고, 역시 광서제도 어린 나이로 이제 황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광서제도 이제 황제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광서제. 물론 이제 욕심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벌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지만, 그렇지만은 또 역시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황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부의, 이제 푸라고인가요? 부의가 이제 황제가 되죠. 선풍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마지막 황제고, 이제 그 부의로 황제로 이제 세우죠. 서태후가 또 이렇게 세 번째 황제를 자기가 세우는 셈이죠. 물론 이제 4번, 이렇게 자기 남편 환풍제까지 해서 4번의 황제들을 모시는 게, 물론 이제 섭정을 할 때는 모셨다고 볼 수 없지만, 어찌됐든 4황제를 거치는 대단한 여성이었다. 이게 대단한 여성이라고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못된 행동들을 하고 온갖 그 만행을 저질렀으니까, 많은 백성들도 죽고, 또 자기 사치하고 나라 살림이 거들나고, 나라가 일단 망했으니까요.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망했다 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한 거나 똑같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청나라가 망할 운이니까 이런 여인이 뭐 그런 섭정을 하게 됐다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4황제를 겪는, 그러면서 자기가 47년간이나 섭정을 하게 되는 대단한 여인이면서도 아주 못된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근데 태후로서 온갖 그 큰 나라를 자기가 다스렸다는 거, 어찌됐든 시대의 한 여걸이라고 보기도 하죠. 없지만은 어찌됐든 못된 짓을 더 많이 했다고 하니까 뭐 시대의 여걸이다 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겠죠. 자, 다시 보면은 여명은 어떠한 경우라도 관성이지를 보는데, 관성이 뚜렷하다. 근데 그것이 편관이다. 편관인데 쭉중신금이 있어서 내가 감추어둔 세력이기도 하고, 내가 감추어둔 남성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 관계되는, 내가 이제 다루는 남성들이기도 하다. 그러면 나의 세력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난신, 즉 나를 배반하고 온갖 나를 해하려는 모략을 꾸미는 난신들도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서
사유축 유는 드러나는 것이라 쉽게 보이기 때문에 나의 세력이다. 이거는 전체 나의 세력이고, 이거는 숨겨둔 세력 또는 숨겨둔 남성 또는 나 몰래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난신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편재니까, 편재 있으니까, 편재, 화학의 편재성이니까 사치성도 대단했을 것이다. 대단했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 정관에 식신이 뚜렷하고 비견들이 있고 해서 이제 편관이지만 관성을 뚜렷이 보고 관인상생되고 식신을 봤기 때문에 기부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 사주를 들고 와도, 시대인으로 들고 와도 기부인으로서 해석이 뚜렷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하면서 오행이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운에는 순조로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75대운쯤인가 70 몇 세인가 이때 아마 이제 죽었는데, 이제 남방화왕절 5에 관성을 치니까 사망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사대운에는 사유축 금국이 주어지죠. 사대운도 위험했을 텐데 이제 금국이 주어져서 완만한 것이고, 다른 운들은 다 저기 하죠. 그래서 오대운 남방화왕절 화왕절 왕한 운에 관성을 이제 오가 이제 유를 파하기 때문에 사망하게 됐다. 이제 관성을 파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서태후 사주의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인이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